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마일즈입니다. 오늘은 CES 2025에서 좀 부스들을 구경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구경할 곳은 노스홀이에요. 노스홀은 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티라든지 AI 아니면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 부스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초대 기업들 외에 뭐 중소 중견 기업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상용화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말고 저희 김덕진 소장님 한번 모시고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I 쪽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김덕진 소장이라고 하고요. 저 역시도 오늘 부사장님하고 이렇게 들게 되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재밌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CES 2025의 좀 실질적인 트렌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는 AI가 거의 모든 것에 스며들기도 하고 AI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여주는 쇼다 보니까 노스홀에 있는 이 AI와 관련된 부스들 그리고 또 모빌리티 부스들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부사장님하고 도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더 많이 보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센트럴 홀은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은 뭐 사실 뭐 기사나 이런 데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또 그렇게까지 많이 또 언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딴 데서 보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CES 하면은 삼성, LG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 특히나 AI 관련 기업들이 여기 노스홀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노스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좀 부스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부스를 좀 먼저 가볼까요? 전 처음에 좀 관심 많이 갔던 게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부터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현실 세계로 연결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이런 실체화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행사에서도 정말 많은 로봇들이 이렇게 젠슨왕 옆에 쫙 서 있는 걸 보게 됐는데 실제 우리가 로봇을 좀 경험하면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기 지금 사람 몰려있는 저기가 제일 사람이 많더라고요. 휴머노이드 AI 아바타로 써 있네요. 중국 회사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 중국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로봇 AI 아바타를 요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의 부스에서도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스들에서 좀 보긴 했는데 이렇게 약간 딱 서가지고 있는 건 봤어요. 실은 작년에 저 로봇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이렇게 딱 서서 보는 건 처음인 것 전 같습니다.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보시면 가격이 적혀 있어요. 저 로봇 강아지가 1,600불밖에 안 한대요. 1,600불이요? 웬만한 PC 하나 사는 가격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어요. 물구나무서기. 그렇죠. 일반적인 로봇이 못하는 이런 이상한 포즈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로봇가 1,600불밖에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로 내 일하는 도와주는 로봇 같은 것들을 집에 들이는 날이 그쵸. 정말 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로봇 강아지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애완견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산업용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잖아요. 결국 저런 로봇들이 아주 저렴해지면은 AI가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우리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트 기반의 AI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중국 회사. 그죠. 한국이 과연 저걸 1,600불에 만들 수 있을까? 약간 드론 시장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었었던 DJI라는 회사의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 로봇 시장에서도 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우려가 들기도 하네요. 어떤 분이 되게 귀염을 느끼셨는지 손으로 막 뒤에 이렇게 등을 만져주는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이런 강아지에게도 약간 우리가 조금 애정을 느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네요. 가죽을 입히고 털을 입히고 이러면 충분히 귀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로봇이 이미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네. 오, 저기 봤더니 솔로몬이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솔로몬.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나 봐요. 일단은 AR, AI 비전 시스템 뭐 이렇게 작성이 돼 있기도 하고. 이게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의 물건들도 정확하게 집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집을 수 있는 걸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고 그것만 집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네요. 우리가 말하는
유리에 붙이는 뿅뿅이 같이 쿡 눌러가지고 쿡 떨어뜨리는.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디지털 트윈에서도 실시간으로 저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AI 비전 인식을 통해서 학습된 거겠죠? 맞아요. 동그란 것도 있고 네. 네모난 것도 있고 이게 막 쌓여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겹쳐져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정확히 하나하나를 집어가지고 네.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AR 기술이나 AI나 3D 비전 같은 통합적인 기술들이 같이 좀 녹아들어져 가고 있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올해 분명히 모든 부스에 AI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딱 AI 합니다라고 하는 부스보다는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AI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부스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은 제 몸에도 지금 AR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거 아세요? 레이벤.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안경 같잖아요. 안경. 근데 요즘은 이 정도까지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뾰롱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제가 지금 요 녀석을 찍고 있는 겁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뭔가 기술을 쓴다고 특별하거나 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들.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일상에 녹아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여기도 약간 중국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대만 네. 회사인 대만 회사 이쪽에도 좀 변화에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본 게 약간 로봇 비전 인식이라고 치면 이거는 패키지 체킹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분량을 네. 체킹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비전을 활용하는 네 여기 보면은 실제로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이렇게 인지하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늘어놓으면 네네네. 어느 물건인지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칼로리나 이런 것들도 뭐 재줄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제가 먹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인식을 그냥 일반적인 폰 하나를 가지고 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폰 하나만 있으면 이런 AI들이 돌아가서 사실은 어디서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실제로 이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게 온디바이스 AI로 이거를 분석해서 요 기계 하나만 포스에 연결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 것 같네요. How much this? I'm not sure, but it's not very expensive. Maybe it's a few hundred US dollars. 수백 불 정도면 네. 점원을 이제 훨씬 일하는 걸 줄일 수 있다고 치면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놓기도 하고, 요렇게 놓기도 하고, 요렇게 놓기도 하고, 요렇게 놓기도 하면 바로바로 인지가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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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하는데 결국 이게 시나리오가 제가 만약에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얼마지? 라고 한 다음에 야 이거 좀 내가 놓겠다 이래가지고 오 이렇게 놓으면 펼쳐만 놓으면 이 녀석들이 잡히는데 계산도 되고 흥미로운 건 요게 보면 이게 뭐다 초콜릿 칩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백이다 이렇게 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칼로리가 얼마큼 된다 이런 것들도 체크업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기계 한 대면은 이거를 뭐 포스 기계에 합치거나 여러 가지 연결만 하면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바로 구현할 수 있는 AI가 된다.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라 한 수백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디바이스 하나만 갖고 우리의 있는 슈퍼마켓을 아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부장님 보실 때 요것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현미경 그 자체는 인간이 쓰던 현미경 그냥 그쵸,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의 눈처럼 현미경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 현미경이 되게 만드는 그쵸.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NG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좀 상당히 인상적인 건 결국에는 이러한 앱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데 결국 이 코어가 되는 것들은 다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비전 뭐 AI 애널리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의 콜라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AI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핵심 기술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나 실행력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중요해지는구나라는 생각 좀 같이 들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확실히 네. 뭐라 그러지? 기존 생산 라인을 AI화 한다든지 이런 네. 거 하기도 굉장히 빨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한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쪽에 글래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안경 디바이스가 그동안에는 메타에서 나온 게 딱 이랬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안경 글래스를 갖고 나온 기업들이 엄청 많은 것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져왔는지 네.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비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안경형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오, 제가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40년이 됐다라는 게 먼저 보이네요. 써니 옵티컬이라는 회사하고 써니 옵티컬 인텔리전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중국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중국 회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것 같고요. 옵티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뭐 렌즈를 만들거나 이런 그 제조를 하던 기업들이 AI나 이런 하이테크들을 접목해 나가는 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84년도에 뭐 AI라거나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보니까 AI 캠이라고 써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안경 회사거나 렌즈 회사가 조금 이제 디벨롭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품들을 봐야겠지만 제가 먼저 느끼는 거는 이제 부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메타 글래스 같은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안에 AI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여러 가지 LLM의 모델을 탑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어떻게 보면 해요. 얘는 네. 사실은 여기에 카메라, 마이크, 배터리 정도만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 컴퓨팅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네. 거기다 맡김으로써 사실 이렇게 좀만 멀리서 보면 이게 뭐 AI 안경인지 아닌지 그렇죠. 모를 아닌지 정도로 모르죠. 그 정도에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보면 막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네. 이걸 어떻게 저렴하게 가볍게 뭐 만드느냐 아니면 예쁘게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AR 글래스나 이게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AR 글래스 일반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포츠형 글래스도 있고 일반 안경 형태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안경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안경을 쓸 때 이것들에 다 AR이나 아니면은 어떤 AI 기능을 넣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야 되다 보니까 막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도별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오! 가벼워요. 실제로 지금 꼈는데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음악이 나오고 있고 한번 얘를 세니세니라고 부르면 된대요. 세니세니. 됐습니다. Take a picture. 지금 하나가 찍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 인터페이스나 구조가 거의 메타의 글래스랑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메타는 사진을 찍어주기만 하잖아요. 네. 얘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가이드가 같이 떠 있는 형태예요. 그렇네요. 이거랑 그렇게까지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더 무겁긴 한데 여기 보면은 노래 제목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You Never Know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제가 느낀 게 AR 글래스가 예전에는 차면은 되게 어지럽고 조금 화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명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겹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람과 실제 이거에 대한 영상의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이 녀석이 상당히 디벨롭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력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예전에는 아예 LLM 기술을 자기네들이 보유할 수 없다 보니까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오픈소스형 LLM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챗GPT 같은 거 연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번 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셀카를 하나 찍은 다음에 셀카가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오케이. 저희가 찍은 셀카가 보이나요? 나와요. 실제로 그냥 연결만 했는데 잘 나와. 거의 그냥 약간 홈시어터를 보는 느낌이고 이게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화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게요. 여기에 봤더니 골전도 이어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누워서 폰하기. 이렇게 해도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어떤 각도로 돌아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는 완전히 선글라스 형태. 이거 머리를 잘 쓴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AR 글래스잖아요. 보통 AR 글래스를 쓰면 이게 렌즈가 투명 렌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화면이 떠도 이거를 보면서 밖에까지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선글라스인 거예요. 선글라스. 맞아요. 선글라스니까 상당히 몰입이 잘 돼요. 자, 부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안경도 받고 그리고 또 뭐 로봇도 받고 그 다음에 로봇 팔도 받고 정말 다양한 AI가 들어가고 있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또 뭘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모빌리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노스
로스광 같은 경우에는 또 큼직큼직한 기계들이 그나마 좀 있잖아요. 오토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동차라고 하기도 그런 기계. 전기 3륜차에 가깝네요. 네. 그죠? 여기 보면은 3륜차고 조금 더 안정적인데, 이게 뒤에 골프카트 싣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1인용 골프카트 이런 개념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인데, 앞에다가 바퀴를 2개 달 수도 있고 하나짜리를 달 수도 있고 배터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뭔가를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듈형에서 조립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립식 옵션이 가능한 모빌리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조립형 모빌리티니까, 요즘처럼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것들의 플랫폼을 뭐 통합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듈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도 개인화된다 이런 거랑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개인화되고 맞춤형화 된다라는 거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형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배달을 많이 하니까 뒤에다가 뭘 붙인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형태로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자동차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면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튜닝하려고 해도 법적인 이슈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아예 이제 나올 때부터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하는 거니까 레고 조립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한국 기업들 보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 AI 부스에 또 생각보다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보는 뭐 하드웨어 이런 쪽보다는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나 아니면 이제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하는 쪽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응용이나 이런 기술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브랜드가 좀 보이네요. 네, 이스트 소프트. 것 같아요. 네, 원래 알약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알집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AI를 또 새롭게 하나 보네요. 되게 큰 아바타 시스템을 전시해놨어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키오스크에 한번 해보죠. Hello, nice to meet you. 되게 큰 숨을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실은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를 잘하는데 앞에서는 되게 영어 하는 척 해봤거든요. 한국어로 지금 나온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움을 드리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와, 이걸 엄청 큰 화면에 CES 하니까 라스베가스 관광 편안하네요. ESG 그러니까요. 소프트와 관련된 다양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스트 소프트 대표사를 맡고 있는 정상원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 나온 여러 가지 솔루션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서비스 이름은 페르소.ai라고 네. 하는 사스 서비스이고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하나는 자동 더빙을 해주는 비디오 트랜슬레이터, 네. 그다음에 사람이 나온 영상을 제작하는 페르소 스튜디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AI 라이브 챗,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LLM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처럼 말을 하게 만드는 여기에 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네. 뒤에 있는 LLM들은 어떤 LLM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네네. 지금 여기는 GPT-4O를 저희가 좀 레깅 해가지고 네. 지금 쓰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이 아가씨는 저 안에 PC가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지금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혹시 좀 자랑할 만한 솔루션 몇 개만 좀 얘기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영상 있죠. 지금 이 영상도 이 툴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이 아바타에다가 말들을 입력하면, 그리고 뭐 필요한 백그라운드 영상이라든지 이게 화면 편집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상을 촬영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자동 더빙을 해주는 기술이고, 지금 보면 일본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입술도 맞췄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돌리는. 예, 이것도 다 페르소다 AI에 네. 비디오 트랜슬레이트 메뉴를 선택하셔서 이 한국말 영상을 넣은 다음에 언어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더빙된 영상이 나옵니다. 실제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분당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사이에 있고요. 가격은 계속 더 싸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페르소 AI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번 쇼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우리 솔루션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요 AI 휴먼과 관련된 트랜슬레이터 기술, 저는 영상 기술, 특히 이렇게 대화형 AI 그 인터페이스는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해외 수출을 올해부터 많이 좀 만들어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멋진 또 결과들 많이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 곳 정도 한번 더 돌아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로고가 하나 있네요. 롯데에서 칼리버스라고 하는 걸 냈는데 실은 작년에도 약간 이런 메타버스 컨셉 칼리버스가 좀 나왔거든요. 어떤 변화가 또 올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도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와 좀 결합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요새 뭐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네. 캐릭터가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사실적으로 LLM들이 적용되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일단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AI를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AI 스캔. AI 스캔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저희는 리빌더 AI라고 하고요. 지금 칼리버스와는 파트너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스타트업이고 저희는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의 사진으로 3D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얘랑 똑같은 3D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칼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칼리버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쇼핑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 제품들을 3D로 빠르게 만들어서 입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D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에서 3분 정도 1에서 3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발이 만들어진 게 이 결과물이에요. 우와. 이 결과물은 사진 데이터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바닥은 촬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바닥은 따로 촬영하신 다음에 AI로 자동 정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 촬영한 것과 위에서 촬영한 것을 정합을 시킬 수 이 정도면 뭐 몇 장을 찍어서 하신 거예요? 20장입니다. 20장? 네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은 사진을 찍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는. 추론해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혹시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품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쪽에 가셔서 직접 저희가 사람을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제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별도의 3D 스캐너 기계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진을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쭉쭉쭉 찍고 있어요. 원래는 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좀 복잡한 작업이기도 하고 최소 수백 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는 수십 장 단위 안에서 모델링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원래는 이런 아주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촬영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결국 가능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AI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장을 찍어야 될 걸로 수십 장 안쪽으로 간다는 거 그만큼 이미지 자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틈들을 AI가 메꿔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생성형 AI 기능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도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야죠. 또 폴라리스 오피스 부스에는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 뭐야 또 우리 우주인이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하이파이브. 와, 벌써 외국인분들이 많이 몰리고 계세요. 역시 폴라리스. 야. 저희가 이번에 날먹 컨셉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부스에다가 대문자만 이렇게 날먹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국위선양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전 세계 폴라리스 오피스의 조금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어쨌든 뷰어로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계속 AI나 클라우드 관련된 신기능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 많이 알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우주인의 모습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 더욱더 이번 CES를 통해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AI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네. 너무 같이 둘러보면서 네. 배운 것도 많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우주인과 함께 마지막 클로징을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대한민국 AI 화이팅! 폴라리스 오피스 화이팅!